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했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정치적, 학문적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 몸담는가 하면 2013년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 때는 교학사의 편을 들었던 과거 행적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의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국가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그 첫 수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하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결정해야 할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교육계의 시선 곱지 않습니다. 백년지 대계를 담당하기엔 정치적 평양성이 너무 짙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중앙성대위 공동의장을 맡았었는데요. 당시에 이런 찬조 연설까지 했었죠. 소선어와 선덕여왕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여성 리더들이 상생과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학문적 평양성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난 2011년 역사교육개발추진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일을 주도했었습니다. 2013년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논란이 불거졌었죠. 당시 교학사 교과서 다시 봐도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적어놨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한국어 교육을 강화했다는 황당한 오류도 발견이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소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의병들 소탕이라든지 이건 일본식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적 네. 시각이라는 거죠. 네. 역사학의 내손일체. 이 위원장, 교학사 교과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명을 내는데 동참을 했었습니다. 내가 우리 손자들한테나 일반 국민에게 이 교과서를 쓰게 해서 이게 국민교육으로서 결함이 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 논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죠.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선 역사 전쟁이다 선포까지 했었는데요.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이 만들었던 근현대사 역사 모임 그 주축 가운데 하나가 이 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덕이었을까요? 같은 해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불과 한 해 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초대 관장 공모에 지원을 했다가 균형 잡힌 역사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을 했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당시 야당에서 그냥 두고 볼 리는 없었겠죠. 교학사 교과서 문제 집요하게 따져 물었는데요. 이 위원장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전혀 검토도 안 해보시고 나머지 교과서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서명만 하신 건가요? 그때는 출판이 안 됐고요. 아직까지도. 또 하나는 그때는 역사를 너무 쟁점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역사 바로 그겁니다. 교과서를 역사를 왜 책이 지금 8월 30일 날 나왔어요. 교학사 교과서가. 그러니까 이 교학사 교과서가 나오고 뜨거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책이 나오기 전이어서 이 내용을 몰랐다, 모르고 성명서 발표한 거다, 이름 올린 거다. 지금 위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달되기 전이라고 시정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도 보지 않고 지지하는 성명에 사인을 했더라. 글쎄요. 적어도 민비라는 표현에 대해선 심정적 동의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본인이 2005년에 낸 책에서 민비라고 떡하니 적어놨으니 말입니다. 2005년도에 쓰신 책에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제목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명성 황후 민비라고 호치 제목을 답니다. 그 위에 줄곧 민비 이렇게 호칭을 쓰고 계시잖아요. 민비라고 쓴 게 그 부적절한 표현 맞죠? 아니요,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적절지 그러면 계속 우리가 민비라 쓰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사학자로서? 명성황후는 김씨도 있습니다. 명성황후 김씨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명성황후로 밝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민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비에서는 대체로 지금 국민들이나 일반적인 사학자들이 그것을 격화시킨 표현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격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저서에는 친일 임명사전에 오른 김한란 초대 2대 총장을 옹호하는 듯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제의 극심한 이유가 교차되는 가운데 크나큰 시련과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정말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 이 위원장의 속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2014년엔 대표 집필자인 권영 한국중앙연구원 교수를 한국학대학원장으로 슬쩍 영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2015년엔 본인이 직접 논란의 중심에 섰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친일 독재 미화 논란으로 좌초됐던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교육계는 이 위원장의 정치적, 학문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지칭한 국가교육위원장, 국민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일본이 고자세로 나오면서 국민들의 심기가 편치 않은 상황이죠. 일본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심기경호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내의 또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 양국 국민들의 그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직접 출석해 재판관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입법 자체의 절차적인 모순과 저작의 문제와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직접 나가서 제가 성실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예고한 대로 오늘 헌재에 출석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겁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된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요.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고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을 막았다는 겁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위법사항은 없었다. 잘라 말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 왔습니다. 국회 측은 한 장관에게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함께 청구에 나선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검사 역시 헌법상 영장 청구권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역시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주체로만 명시되어 있다는 건데요.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 주체와 권한을 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입법의 영역이라는 게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이 수사기지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장관 혼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면 한 장관과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찰의 부실 수사나 위법사가 의심되더라도 검사가 수사권을 발동하는데 제약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국회는 이미 한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른바 검수 원복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한 장관은 시행령만으론 한계가 명확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양측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 아무래도 변론이 길어질 듯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헌재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시행령으로 이 법의 위헌성과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의 가능성은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사법경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법에 부여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수사권이 약화될 이유도 없고 국민들 피해가 발생될 이유도 없다.